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친TV의 스이퍼스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 업스타트 주식의 투자 고려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고 제 결론으로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번 라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올리는 업스타트 관련 영상에는 광고를 하나도 넣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업스타트의 투자 고려 요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모두 제가 업스타트를 투자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경쟁자인데요. 업스타트가 포지셔닝하고 있는 AI 기반의 신용평가 시장에는 아직까지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기업이에요. 파가야 이런 기업도 말이 나오지만 하는 업무가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올린 이 파가야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업스타트를 시작으로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경제적 해자와 독점성인데요. 업스타트는 이미 2012년부터 수많은 자료들을 축적해왔고 머신러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독점적인 데이터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이 쉽게 진출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이 금융시장에 속해 있고 미국은 금융시장의 규제가 엄격하죠. 업스타트는 2017년부터 CFPB, 즉 미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허가를 받았고 2023년까지 별 문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3년 연장을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이 허가는 이렇게 그렇게 막 쉽게 발행이 되지 않고 이 허가 자체가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업스타트는 핀테크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 덕분에 업스타트는 이미 높은 수익성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큰 흑자를 내는 흑자 기업이에요. 또한 다른 핀테크들과는 다르게 직접 대출 자산을 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무제표도 굉장히 가볍고 현금 흐름 또한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즉 이 재무제표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네 번째로는 성장성인데 지금도 이미 훌륭한 재무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핀테크 특성상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무궁무진하게 큽니다. 현재 업스타트는 이 개인 대출 사업과 이 약간의 자동차 대출 사업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대출 사업을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 그리고 주택 대출에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빠르면 2022년부터 이 주택 대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대한 시장들 속에서 정말 틈새 시장만 먹더라도 매년 세 자릿수 성장이 가능해 보여요. 이 수익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굉장히 파괴적이지만 보수적이면서 또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미국의 신용 점수인 이 파이코를 통한 이 기존의 비효율적인 대출 시스템을 뒤집어 엎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자체 신용평가를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죠. 이로 인해 더 많은 손님들에게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주면서도 이제 은행에는 더 낮은 손실률을 가져다 주니 모두에게 윈윈윈이 되는 사업 모델이에요. 또한 핀테크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다른 핀테크 업들과는 달리 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적대심이 전혀 없고요. 기존 금융기관들은 모두 업스타트의 고객이 됩니다. 업스타트는 이 은행업에 진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들과 경쟁할 생각 또한 전혀 없으므로 기존 금융기관들은 이제 견제 또한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금융기관들은 이 업스타트의 사업을 반기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업스타트의 장점을 먼저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업스타트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도 함께 보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총 6개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수익 구조입니다.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하지만 구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니고 또한 이제 기존 은행들처럼 대출이 나가면 지속적으로 매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수수료 위주의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게 최대 약점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의 이 대출 수요는 마르지 않는 셈과 같고 워낙 시장이 크니 좀 더 지켜봐야겠죠. 혹시 모르죠. 또 업스타트가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할죠. 두 번째로는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게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요. 현재 시장은 업스타트를 다소 오버밸류된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기업의 사실을 보면 PER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업스타트의 PSR은 19배로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앞으로 성장할 폭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PER이죠. PER은 171배로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반박을 하면은 언제부터 성장주를 PER로 평가했습니까? PER로 평가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펌과 소파이를 비롯해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혹은 또 성장주들이 아직 순이익 자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이 핀테크와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보기 드문 흑자 기업이면서도
또 매년 세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폭발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밸류에이션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아직은 부족한 은행 파트너십인데요. 업스타트는 협력하는 은행 파트너가 많아져야 더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손님들에게 이자율 또한 낮춰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크로스 리버뱅크의 의존율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의존율은 파트너들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은행의 의존율은 이제 2019년 80%에서 2020년 63% 그리고 2020년 63%로 2021년 3분기 기준 59%로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는 모습이에요. 업스타트는 최대한 빨리 많은 은행들과 협력하고 크로스리버 이 뱅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형 은행과의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모르죠. 업펌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협력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2배가 갔는데 업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대형 메이저 은행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데랑 투자 이제 같이 협력하게 된다고 하면은 얘네는 제가 볼 때 3배, 4배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네 번째로는 마케팅 및 트래픽 소스로 업스타트의 대부분의 대출 수요는 크레딧 카르마로부터 발생합니다. 2021년 3분기 기준에는 총 44%의 트래픽이 이 크레딧 카르마로부터 발생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 또한 이제 은행 파트너십 이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업스타트는 자체 마케팅 플랫폼 자체가 이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의존율은 이렇게 은행 의존율처럼 이렇게 쉽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극복해야 할 문제고요. 더 많은 사실 이제 은행들과 협력을 할수록 그 은행 자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의존율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크레딧 카르마랑 업스타트도 지금까지는 윈윈 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트래픽 소스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크레딧 카르마도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업스타트의 기술력과 이 거시적 상황인데요. 업스타트는 아직 완벽하게 성숙한 기업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ING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기술력 또한 아직까지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발전을 통해 자동화 승인율도 더 높이고 또 대출 손실률까지 조금 더 줄여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시자료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업스타트는 아직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서의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모습으로 향후 혹시나 경기가 침체되거나 불황이 길어질 때 이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경기가 불황이 될 때야말로 기존의 파이코 기반 대출 시스템에서 업스타트의 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스타트는 적은 유통 물량과 이 높은 거래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말 개별주 3배 레버리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업앤다운이 굉장히 크고 주가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업은 현재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 향후 주가가 오르면서 액면 분할을 등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좀 시간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은 올 중반에 잘 봤죠.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상승 폭발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업은 정말 상승 폭발력이 어마어마해요. 떨어지는 속도도 컸지만 오를 때도 로켓처럼 크게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스타트는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까지를 찍고 있어도 크게 걱정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업스타트 투자 시 고려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봤는데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업스타트는 정말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은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면서도 높은 수익성까지 보장되는 알짜배기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스스로의 경제적 해자와 독점적 기술로 진입장벽은 다소 높은 편이에요. 이 금융당국의 허가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업스타트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또한 보여줄 것도 많은 성장주입니다. 업스타트가 계획 중인 이 모든 사업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 기업의 주식을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고 길게 본다면 저는 언제가 될지는 장담 못하지만 정말 이 텐베거가 정말 꿈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 시퍼스는 핀테크에서 넥스 테슬라가 탄생한다면 그 기업은 업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